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스위칭 소자 중에서 TR과 FET에 대해서 구조, 그다음에 역할, 점검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다이오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리콘 재질로 만든 이제 다이오드가 있고, 게르마늄 재질로 만든 이제 다이오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너 다이오드라 해가지고 우리가 정전압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이오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재질로 만든 다이오드를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데 어디냐면은 SMPS의 이제 1차 측에 정류 브리지 다이오드가 바로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정류 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라는 것은 게르마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게르마늄 재질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SMPS 이제 2차 측에 정류 쪽에 쓰는 이제 다이오드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너 다이오드는 여러분들 다 아실 줄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SMPS 쪽에 1차 단에 보면은 스위칭 회로가 있죠. 거기에 이제 PWM이라는 게 있습니다. PWM에서 PWM VCC를 받기 위해서 막바로 우리가 이제 트랜스에서 탭을 하나 따서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거쳐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이제 그런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거쳐서 제너 다이오드를 거쳐서 이제 PWM VCC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좀 정밀한 전압. 왜냐면은 PWM VCC 전압이 출렁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아웃풋 펄스 파형도 출렁된다. 그래서 스위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압을 걸기 위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PWM VCC 단자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미 SMPS에서 많이 배웠죠. SMPS에서.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다이오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TV나 모니터에 쓰는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는 SMPS처럼 그런 실리콘 재질로의 브리지 다이오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그 스위칭 다이오드를 좀 많이 써요. 여기서 보시면 요 부분에 이제 다이오드도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런 거 보이시죠? 요런 거? 예, 요런 게 다이오드, 그건 스위칭 다이오드인데, 자, 스위칭 다이오드의 양보 판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란 한쪽 방향인 순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이다. 다이오드의 재료는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을 사용하며 다이오드의 용도로는 전원장치에서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는 정류기로서의 용도와 전류의 온오프 제어를 하는 스위칭 용도로 사용하며, 소자에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인 캐소드이며 반대쪽이 플러스 극인 애노드 단자이다. 일반 스위칭 다이오드에 비해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는 PN 접합이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로 고속의 스위칭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주파 회로의 스위칭용에 사용한다. 다이오드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일반 스위칭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 또는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와 스위칭 TR은 소자 모양이 동일하므로 PCB 표기명을 보고 판별해야 하는데, 다이오드 표기명은 D로 마킹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초보자의 경우 모양이 같다고 소자 불량 교체 시 오동작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실장 상태에서 전압 강화를 이용하여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를 양부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3번 핀인 캐소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1번 핀인 애노드에 접속 시
0.6V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이를 정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적색 프로브를 3번 핀인 캐소드에 접속하고 1번 핀인 애노드에 흑색 프로브를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며 이를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적색 프로브를 3번 핀인 애노드에 접속하고 흑색 프로브를 2번 핀인 캐소드에 접속 시 0.6V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이를 정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흑색 프로브를 3번 핀인 애노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2번 핀인 캐소드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며 이를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자, 요것이 이제 그 전원을 뭐 양부 측정할 때는 항상 전원을 미인가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양부 측정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지금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뭐냐면은, 특히 여기 지금 요 스위칭 다이오드 있죠. 요거하고 제너 다이오드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히 초보자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스위칭 다이오드 쪽에 제너 다이오드를 잘못 끼는 경우가 있고, 제너 다이오드 자리에 스위칭 다이오드를 접속하는, 즉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SOD323 타입의 TR하고 모양이 아주 똑같아요. 이 모양을 뭐 달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설계자와 제조자의 설계자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PCB에 보면 이렇게 표기명이 있어요. 지금 표기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 다이오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D라고 표시되어 있죠. 다이오드 약자를 써서 D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요 제너 다이오드가 아니라 얘도 지금 D라고 표시되어 있죠. 요게 지금 뭐 스위칭 다이오드예요. 즉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보는 이런 유리같이 생긴 이런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하고 비슷한데, 왜 제너 다이오드 낄 자에 스위칭 다이오드 쓰면 안 되냐는 것은 바로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 쓰게 되면은 회로에 쇼트를 일으킬 수가 있다. 제너 다이오드를 스위칭 다이오드 꼈을 때는 쇼트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다이오드는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항상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PN 접합 다이오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띠가 항상 이렇게 띠가 있어요. 이렇게 띠가 여기 띠가 있습니다. 여기도 띠가 있죠. 요 띠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 말하는 캐소드, 즉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 방향이 항상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겠죠. 반대 방향이 플러스인 애노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다이오드는 항상 정방향밖에 우리가 통할 수가 없다. 즉 애노드에서 캐소드로밖에 흐를 수가 없지, 캐소드에서 애노드로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TR은 뭡니까? TR은 이 다이오드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를 빼놓은 거라고 얘기했었죠. 이 다이오드가 그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방향으로만 그 전류가 통하고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이오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는 턴온 전압, 즉 전기가 흐르는 시점이 0.6V 이상을 가했을 때 애노드에서 캐소드를 흐른다. 그래서 0.6V라는 것은 우리가 턴온 전압이다. 뭐 우리가 이제 전압을 가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PN과 N형을 접합하게 되면 PN 접합부에 전자와 전공이 존재하지 않은 절연 영역이 발생되는데, 절연 영역을 뛰어넘어서 애노드에서 캐소드를 흐르기 위해서는 0.6V 이상을 가야 되면 우리가 턴온 된다. 전기가 흐르는 시점을 우리가 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턴온 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테스트하기로 우리가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양쪽 마이너스 쪽 캐소드에서는 흑색 프로브를 내고 애노드에서는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0.6V 이상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왜? 0.6V 이상이 전압을 가해줘야 애노드에서 캐소드를 흐르는 것이 다이오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칭 다이오드도 은근히 좀 많이 손상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다이오드가. 예,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런 지금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는 특히 패널 보드에 보면 많이 쓰는데요. 이런 패널 보드에 보면 요거는 지금 요 기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단순하게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다, 반대편이 에노드다, 플러스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특히 요런 이제 우리가 SOT323 타입이라든가 SOT23 타입은 여기다가 지금 풀네임을 마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이저로 마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자로 다 기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찾을 때는 SMD 코드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요 A7T라는 코드를 가지고 SMD 코드북을 우리가 서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풀네임이 나온다고, 풀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듀얼로 돼 있다 하죠. 이 반대 방향이죠. 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이오드가 하나고요. 여기가 다이오드가 하나예요. 그러면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1번은 지금 에노드 방향이고 2번은 캐소드 방향이고, 이거 1번 측면에 봤을 때 3번이 지금 캐소드란 말이죠. 2번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에노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는 여기 측정하고 얘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측정해야 맞겠죠.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요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서 잠깐 보시면 스위칭 다이오드는 자, 끼가 있는 쪽이 우리가 마이너스 캐소드라고 그랬죠. 거기다 흑색 프로브를 대고 반대편에 적색 프로브를 댔을 때 0.6V 이상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얘는 양품이다 이거죠. 또 반대편으로 됐어요. 정방향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다이오드의 특성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된 거죠. 즉 마이너스에는 적색 프로브를 대고 마이너스에는, 플러스에는 흑색 프로브를 댔을 때 이게 역방향이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못 흐르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의 특성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지금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요.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구조가.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측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1번 단자가 지금 에노드 방향이기 때문에 적색 프로브를 대고 3번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냈을 때 이 정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0.6V 나타나면 된다. 반대로 역방향으로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방향, 즉 캐소드에서는 캐소드 방향이다, 에노드 방향이다는 흑색 프로브를 대고 캐소드 방향에는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서 우리가 측정하면은 양부 판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패널 보드에서 물론 이 칩 콘덴서가 아주 굉장히 많은 원인을 가지고 쇼트가 되는 증상이 많은데, 이런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도 심심치 않게 나가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그 양부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양부 측정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수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는 SMD 코드북을 찾아서 요게 지금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인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크게 우리가 대분류에서는 그 PCB의 표기명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우리 PCB 표기명을 보면 여기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R 앞에 R, 이게 이제 그 소자의 어떤 소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C는 캐패시터라는 약자를 써서 C로 해놨고, 여기서 D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 약자를 써서 D라고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PCB 표기명이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그 메인보드는 뭐 설계자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솔다 마스크 잉크 하얀 걸로다가 이렇게 PCB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런 TR과 다이오드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거하고 이 스위칭 다, 이거 Q니까 Q는 뭐예요? TR이죠. TR 또는 FET란 말이죠. 그래서 뭐 FET도 이렇게 생긴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TR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머릿속에 숙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PCB 표기명을 수리 입문자 같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요. 근데 모양이 참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항상 이 PCB 마킹을 보고 다이오드다, 아니면 뭐 어떤 그 제너 다이오드다, 뭐 스위칭 다이오드다,
TR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다이오드에 대한 걸 갖다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스위칭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는 특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우리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접합형 구조로 되어 있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면 접합 부분에 공핍층이 형성되는데, 공핍층은 전공이나 전자와 같은 캐리어가 없는 절연 영역이라 부르며, 다이오드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절연 영역을 통과하기 위한 일정 이상의 전압이 필요하며, 이 전압을 전위장벽이라 한다.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진 다이오드는 0.6V 이상 전압을 인가해야 전류가 흐르며, 게르마늄 재질로 이루어진 다이오드는 0.3V 이상 전압을 인가해야 전류가 흐른다. 다이오드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 인가하는 0.3V 또는 0.6V를 턴온 전압이라고도 부른다. 다이오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는 실리콘 다이오드와 게르마늄 다이오드가 있으며, 이러한 다이오드는 회로에 정방향으로 연결되어야 동작되는 다이오드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경우에 어떤 전압에서 안정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일정한 전압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정전압 소자로 외부 온도나 부하 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정전압 회로란 의미이다. 반드시 회로의 역방향으로 접속해 주어야 하며, 만약 제너 다이오드를 정방향으로 회로에 접속 시 전위차가 없으므로 회로에 쇼트를 발생시킨다. 재질에 따라 5V용, 10V용 등 다양하게 있어 회로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다이오드의 동작 특성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 다이오드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하게 되면 이 접합 부위에 어떤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절연 영역이 생긴다. 우리 FET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게이트 드레인 소스 사이는 우리가 절연 영역이라고 그랬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생기기 때문에 전기를 가했을 때 여기 P형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절연 영역을 통과해 줘야 됩니다. 절연 영역을. 그렇잖아요. 절연 영역을 통과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전위장벽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리콘 재질은 0.6V 이상, 즉 0.1V, 0.2V, 0.5V까지는 안 흐르다가 0.6V 이상을 가했더니 기하급수적으로 전기가 이렇게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더라. 그걸 우리가 턴온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게르마늄 재질은 왜 더 빠르냐? 이 재질이 0.3V 이상만 가해주게 되면 턴온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0.6V보다 0.3V가 스위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SMPS 2차단에다가 우리가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는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또 하나 이제 특성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가, 일반 다이오드는 이렇게 0V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0V에서 쭉 전압을 가해서 0.6V 됐을 때 기하급수 전류가 흐르지만, 제너 다이오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거다. 역방향 특성. 그래서 역방향으로, 즉 역방향으로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가했을 때, 역방향을 가했을 때 어떤 전압하에서 안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앞전에 그 레귤레터를 얘기했죠. 레귤레터는 안정화 소자죠. 전기를 안정화한다. 그래서 만약에 5V다. 그러면 입력 전압이 5V보다 3V가 더 8V를 입력으로 가해줬을 때, 만약에 780보다
그럼 12V를 가해줬을 때 아웃풋에서 5V가 나오지만은 그 8V 이상만 가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출력 전압보다 3V 이상이 높은 전압을 입력에 가했을 때 8V 이상을 가해줬을 때 우리가 그 아웃풋에서 5V가 나온다. 7805라는 레귤레이터, 즉 드롭 아웃풋 레귤레이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안정화 소자죠. 근데 제너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죠. 어떤 전압을 가해줬을 때, 역방향으로 가해줬을 때 어떤 전압하에서 안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5V, 10V, 뭐 18V, 24V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너 다이오드는. 자, 그래서 이제 뭐 5V 제너다 그러면 5V형 제너 다이오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V를 가했을 때 1V가 나오고 4V 가하면 4V 나오고 5V를 가해줬을 때 5V가 나오고 6V를 가해주면 5V가 나오고 뭐 30V를 가해주면 5V가 나오고 이런 특성을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항상 외부 온도나 부하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정전압 회로를 소자를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다이오드하고 틀리게 반드시 뭡니까? 이런 실리콘 재질과 계열만음 재질은 회로에 어떻게 연결해 주겠습니까? 정방향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플러스는 플러스 회로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어떠냐면 회로가 이렇게 여기 플러스 라인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라인이 있다. 그럼 항상 뭡니까? 항상 역방향으로 연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돼 있네, 그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은 회로에 역방향으로 연결해 준다.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회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 라인이고 마이너스 라인이면은 마이너스 라인에다가는 뭡니까? 이 캐소드를 연결해 주고 에노드 라인, 즉 요게 마이너스고 플러스 단자죠. 이렇게 연결해 줘야 이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제너다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회로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쇼트가 나겠죠, 쇼트가. 왜 쇼트가 날까요, 이건? 자, 다이오드는 정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 0.6V 이상 가면 전압이 통한다 그랬죠. 0.6V가 되면 이렇게 통해버리는데 이 자체는 뭐냐면 0.6V는 전이차가 없다는 얘기죠. 전이차가. 결론 쇼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회로에 역방향으로 연결해줘야 정상적으로 이 동작들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 그런 정전압 소자를 얘기한다. 반드시 이렇게 회로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역방향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하는 건 오답이란 얘기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연결해 줬을 때는 결론적으로 다이오드는 0.6V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0.6V라는 것은 이 전이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도선을 갖다 이렇게 여기다 연결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실수를 아주 자주 벌리는 것이 특히 이제 수리 초보자들의 그런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제너 다이오드는 뭐다? 회로에 반드시 역방향으로 연결해 준다. 역방향으로.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특히 SMPS 2차단에다가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를 쓰지 않고 왜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를 썼냐? 턴온 전압이 0.3V니까 스위칭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일반 다이오드는 전기를 흘렸을 때 온타임에 흐르다가 오프하면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이. 이걸 뭐냐?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역회복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간이 발생이 돼요. 게르마늄 재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스위칭에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는 온타임에서 꺼지고 오프하면 꺼졌다가 다시 온하면은 다시 요런 식으로 이런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칭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SMPS 2차 쪽에 쓴다. 요런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온타임에 전기가 흐르다가 오프하면은 역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요 상태를 우리가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역회복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부분을 갖다 없앤 부분이 뭐냐?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겠죠? 예.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스위칭 다이오드 쓸 때 제너 다이오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죠.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 회로에 반드시 역방향으로 연결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를 쓰는데 거기다가 우리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면 안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의 초보자가 있으시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SMP D차단에 쓰는 이런 쇼트키 다이오드는 뭐 MBRF 10150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풀네임이 적혀있기 때문에 또 SS34 이런 거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시트 검색이 용이한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있죠. SOT 23 타입, SOT 323TR보다 더 작아요 이게. 이런 A7T라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SMD 코드북을 통해서 우리가 풀네임으로 검색을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SMD 코드북에 A7을 찾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이오드라고 나와요. BAV99W라고 나오죠. 예, 그거를 우리가 찾으면은 요게 스위칭 다이오드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하게 접합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스위칭 다이오드 요것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표기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게 1N4148이라는 것은 여기서 찾아보면은 100V의 2A의 그 용량을 가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요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초보자는 참 이게 애매하죠. 이런 게 찾는 게.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숙달을 해서 좀 그 자주 접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면 여기 어떤 표기명이 되어 있는데 숫자들이 이게 열을 받게 되면 이 숫자들이 좀 지워져 버려요. 마킹된 게. 그리고 이 보기가 참 난해합니다. 전자현미경 내지는 루페로 봐야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표기가 좀 난해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여러분이 접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인데 쇼트키 다이오드는 특히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SMD 타입 이런 걸 많이 써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특히 SS34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쇼트키 다이오드의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게르마늄 재질로 이루어진 다이오드로 역회복 시간인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을 제거하여 턴온 전압이 0.3V로 스위칭 속도를 빠르게 개선한 소자로서 플러스 극인 애노드와 마이너스 극인 캐소드 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자의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인 캐소드이며 다른 쪽이 플러스 극인 애노드이다. 쇼트키 다이오드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실장 상태에서 전압 강화를 이용하여 쇼트키 다이오드를 양부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마이너스 단자인 캐소드에 접속하고 적색 플러스 단자인 애노드에 접속 시 0.3V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이를 정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적색 프로브를 마이너스 단자인 캐소드에 접속하고 흑색 프로브를 플러스 단자인 애노드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며 이를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 측정 시 측정 전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다이오드 수정한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전압 강화가 쇼트키 다이오드 게르마늄 재질이기 때문에 0.3V의 턴온 전압이 나타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는 뭐 모든 소자들이 그래요. 측정 값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다이오드 근처에 뭐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 측정 값이 많이 틀려 버려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탈거해서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측정을 실장 상태에서 측정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빅데이터들이 쌓여요. 그런 거에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요 띠가 하나 있죠. 여기 띠가 여기 보시면 요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즉 캐소드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반대편에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이 정방향이잖아요. 다이오드는 PN 접합을 했다 보니까 P 플러스 정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와 마이너스 정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를 접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흐른다 하는 거 통상적인 어떤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0.3V 이상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얘는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역방향으로 했을 때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장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통하면 안 되겠죠. 근데 0V가 여기서 0V가 측정이 됐다. 0V라는 것은 전이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이오드 기능, 즉 반도체의 기능을 상실한 우리가 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구리선 하나를 가지고 양쪽에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한쪽에다가 플러스 봉을 대고 한쪽에다가는 마이너스 봉을 대서 어떻게 합니까? 0V하고 B 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이처가 없기 때문에 쇼트 상태를 얘기합니다. 0V가 측정됐다는 얘기는 다이오드 기능을 상실한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도선 상태가 된 거예요. 도선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회로에 쇼트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메인보드나 이런 데서는 쇼트가 나면은 뭐 전원이 안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해도 이게 띠가 있어요. 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캐소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SMPS 2차단에서는 쇼트기 다이오드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있고 실리콘 다이오드는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거는 듀얼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기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호. 그러니까 다이오드 두 개를 합쳤는데 가운데 2번 다리가 뭡니까? 캐소드 공통으로 여기다 했기 때문에 마킹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심벌을 보면 2번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1번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댔을 때 0.3V 이상이 나오면 정상. 2번에다 흑색 프로브를 대고 3번에다 적색을 댔을 때 0.3V가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심볼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호가 보통 돼 있어요. 물론 뭐 메이커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 없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마킹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찾기가 쉽고 보통 이제 이렇게 다리 세 핀이 나와 있는 것은 가운데가 마이너스 공통이다. 이렇게 보통 보면서 하고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여기 메인 전원부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써서 우리가 전원부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메인 전원부에서 5V를 생산해 준다. 근데 여기가 쇼트기 다이오드가 쇼트가 났을 때는 말이죠. 2번에서 아웃풋 전압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스위칭 전원부의 어떤 아웃풋 단자에서 5V 스위칭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5V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럴 때는 그와 연관된 회로 쪽에 쇼트가 나서 그럴 수가 있고요.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봤을 때 이 얘와 연결된 쪽은 전부 다 2차 측이라고 보는 거죠. 2차 측에 문제가 됐을 때도 얘가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스위칭이 정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랑 연결된 것은 뭡니까? OSD 커넥터도 얘하고 봤을 때 2차 측, 인버터도 얘 2차 측, 또 SMPS 연결된다면 SMPS에 넘은 것도 2차 측. 그러니까 이렇게 쇼트 값이 이게 전압의 측정이 2번 단자에서 스위칭 아웃풋 전압이 안 나왔을 때는 이제 이런 커넥터를 다 빼고 쟀을 때 나온다. 그러면 이제 2차 측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런데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요 지금 이 메인보드에 있는 요 스위칭 전압과 연결된 어느 쪽에서 쇼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트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쇼트 검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얘랑 연관된 게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 측정을 했을 때 특히 이 쇼트기 다이오드가 나갔을 때 쇼트가 됐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얘만 이 소자 하나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얘만 추정 60분 하지 말고 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뗐을 땐 정상이다 그러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실장 상태에선 다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연동된 회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하는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 수리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쇼트키 다이오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시트를 좀 수시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규격들이 있습니다. 특히 SA34 같은 경우는 지금 SA34 여기 있죠. 얘는 뭡니까? 얘는 40V 3A짜리예요. 이렇게. 근데 이 SS34를 안 쓰고 SS31을 썼다. 그럴 때는 뭡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우린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갖다 거슬릴 필요는 없다. 그 사람들이 많은 테스트를 해서 많은 에이징을 걸어서 나온 결과 갖고 시중에다 유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품을. 그러니까 SS34다 그러면 SS34를 쓰면 좋지만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요거가 약간 높던가 호환품을 쓰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지금 MBRF 10150이라는 것은 뭡니까? 10150이라는 건 150V 10A예요. 보통 요 표기물로부터 알 수 있는데 앞에는 암페하고 뒤에는 볼트예요. 10A 150V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낮은 걸 썼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얘보다 조금 높은 거 쓰면 허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규격은 지켜주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한 번씩은 찾아봐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매번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하나의 그 폴더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데이터 시트를 모아놓게 되면 여러분 그거 거의 바로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시트는 여러분이 반드시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너 다이오드는 어떻게 양부 판별하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경우에 어떤 전압에서 안정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일정한 전압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정전압 소자이다. 즉, 외부 온도나 부하 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정전압 회로란 의미로 반드시 회로의 역방향으로 접속해 주어야 한다. 만약 회로에 정방향으로 접속 시 전위차가 없으므로 회로에 쇼트를 유발시킨다. 제너 다이오드 소자에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인 캐소드이며 다른 한쪽이 플러스 극인 애노드 단자이다. 스위칭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는 소자 모양이 동일하므로 PCB표 기명을 보고 판별해야 하는데, 제너 다이오드 표 기명은 ZD로 마킹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초보자의 경우 모양이 같다고 소자 불량 교체 시 오동작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제너 다이오드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실장 상태에서 전압 강화를 이용하여 제너 다이오드를 양부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마이너스 단자인 캐소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플러스 단자인 애노드에 접속 시 0.7V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이를 정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적색 프로브를 마이너스 단자인 캐소드에 접속하고 흑색 프로브를 플러스 단자인 애노드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며 이를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자,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다이오드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회로의 역방향으로 연결해야 된다. 플러스는 회로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회로 플러스에 연결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오드가 스위칭 다이오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PCB에 솔더 마스크 잉크, 하얀 솔더 마스크 잉크로 표현된 요 내용을 보면 앞에 Z, D는 다이오드죠. 앞에 Z, 제너라는 약자를 써서 ZD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스위칭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를 소자가 망가졌을 때
서로 소자를 상이한 소자를 쓰시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방향에서는 타시텍이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정방향 즉 플러스에는 적색 프로브를 대고 마이너스에서는 흑색 프로브를 냈을 때 이게 정방향이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니까 그때 0.7V 이상이 나타나면 정상이고,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에서는 적색 프로브를 대고 플러스에서는 흑색 프로브를 냈을 때 역방향이죠. 역방향에서 전기를 못 흐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못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측정되지 않으면 정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잘 보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 드린 겁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제너 다이오드의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면요. 지금 1N4728이라는 제너 다이오드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 10V형 제너입니다. 여기 10V로 나오죠. 근데 제너 다이오드에 보면 표기명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이 표기명이 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확대경으로 한번 본 건데 1N474 나오죠. 여기 4740A라고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요걸 봤을 때는 이렇게 눈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실장된 상태라면, 여기 지금 뒤에 게 또 보이지가 않아요. 1N4740A라고 돼 있는데, 그걸 찾게 되면, 4740A죠, 요거. 요걸 우리가 찾게 되면 나타납니다. 4740A. 예. 이게 찾을 수가 있는데 참 애매하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요 남바를 한번 루페나 현미경으로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제너 다이오라고 표시된 것 같다가 표시 물론 안 돼 있는 제너 다이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보통 이제 제너 다이오드는 회로에 쓰는 게 뭐 0.5, 2분의 1W짜리라든가 1W짜리를 많이 쓰는데 규격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품번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실장된 상태에서는 이 번호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돌리고 있죠. 이렇게. 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떼어가지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 소자들이 작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디움은 그나마 낫습니다. 요런 이제 이렇게 SMD 타입 같은 경우, IMD 타입은 관계없는데, 요런 거 뛰다가 날아가 버려요. 열풍길이 뛰다가 바람성에 날아가 버리든가, 핀셋을 잡다가 튕겨버린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제너 다이오드는 막 쓰면 안 된다 그랬죠. 5V형이 있고 10V형이 있고 18V형이 있고 뭐 24V형이 있고 그 회로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지. 모양이 비슷한데 이거? 이거 껴. 제너 다이오드는 맞아.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규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많죠. 1N4728A 같은 경우는 뭡니까? 3.3V짜리고 1N4747A는 20V짜리예요. 근데 20V 쓸 자리에 3.3V 썼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회로가 타버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반드시 이 소자는 전격 규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콘덴서 같은 거 잘 알아요. 뭐 20 마이크로 페럿, 뭐 200 마이크로 페럿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했는데 단지 이제 뭐 콘덴서 주의할 게 뒤에 있겠지만 내압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는데 특히 요런 특히 이제 작은 소자들 같은 거 마킹이 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약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회로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난해한 것들을 우리가 이 제너 다이오드의 규격을 알았을 텐데 이게 몇 볼트 보이지도 않고 마킹도 안 돼 있고 난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그 LED바 테스터기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요걸 우리가 참조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로 측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너 다이오드는 소자가 소형이므로 소자에 마킹되어 있는 품번을 육안으로 읽기가 어려우므로 전자현미경 또는 루페를 이용하여 확대하여야 품번 확인이 가능하며 품번을 알아야 데이터 시트 검색이 가능하여 제너 다이오드의 규격을 알 수 있는데 데이터 시트 검색이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또는 제너 다이오드에 품번 마킹이 없는 소자도 유통되는 관계로 규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LED바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제너 다이오드 규격을 알 수 있다. LED바 테스터기 프로브를 제너 다이오드에 접속하기 전 반드시 주의할 점은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소자이기 때문에 LED바 테스터 프로브를 역방향으로 접속해야 하며 유의해야 한다. 제너 다이오드 규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적색 프로브를 제너 다이오드 마이너스 단자인 캐소드에 접속하고 흑색 프로브를 제너 다이오드 플러스 단자인 애노드에 접속 시 LED바 테스터기에 측정된 전압값이 제너 다이오드의 규격이며 소수점 단위는 반올림하여 읽으면 된다. 자, 요것이 이제 LED 바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뭐 100% 우리가 맹신할 수는 없지만 초보자 같은 건 난감하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이걸 찍어서 누구한테 뭐 보내기도 그러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있잖아요. TV 백라이트, 그 LED 백라이트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테스터기는 뭐 워낙 많이 그 유명해져 가지고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플러스 전류가 나가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전류가 나가는 그 프로브잖아요. 그거를 이 제너 다이오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역방향을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전압하에서 안정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를 이 제너 다이오드에 요 플러스를 제너 다이오드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고 여기 연결하고 흑색 프로브를 요 프로브를 제너 다이오드의 애노드 이게 혈의 역방향이죠. 얘가 지금 뭡니까? 플러스 회로고 이게 마이너스 회로죠. 여기다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게이지 전압이 나타나죠. 요거 지금 5V네요. 요거는 지금 메인보드에 많이 쓰는 건데 5V형 제너입니다. 5V 0.5W짜리 제너 다이오드예요. 요거. 그래서 0.5V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10V형도 있고 1W짜리는 10V형, 뭐 15V, 뭐 16V, 24V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너다에 측정하는 거죠. 요렇게. 요런 건 뭡니까? 8.8V인데 뭐 9V짜리 제너가 없어요. 이건 10V 제너입니다. 10V. 네. 10V 1W짜리. 요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잰 거죠. 뭐 이렇게 나가다가 뭐 5V, 4.9V, 5V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얘는 우리가 5V 제너다. 그래서 얘보다 작기 때문에 보통 2분의 1W짜리, 1W짜리인데 이 두 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 역방향으로 연결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연결해 줘야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소자기 때문에, 정전압 소자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이 측정해 줘야 된다 하고 얘기를 드린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 LED 바 테스터기가 요건 좀 신형인데 제가 구형을 갖고 있는데 구형이 좀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좀 여기서 쟀지만은 뭐 8.9V, 9V 제너는 사실 없거든요. 10V라고 간주하고 반올림해서 이렇게 대충 근저리에 근사치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을 리뷰를 한번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앞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스위칭 지금 그 제너 다이오드 양부 판별이죠.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기호가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죠. 제너 다이오드는 기호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플러스 플러스 방향에는 뭘 대체해야 돼요? 적색 프로브를 대고 마이너스에다 흑색 프로브를 댔을 때 0.7V의 전압 강하게 일어나면 된다. 그죠? 요거는 단품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순방향으로 전압 강하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방향으로 했을 땐 전압이 나오지 말아야 되죠. 얘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거는 역방향으로 가 있을 때 전압이 조금 나오는 것도 있어요. 0V가 나오면 걔는 쇼트겠지 당연히. 근데 0V 이상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얘는 일반 스위칭 다이오드죠. 쟀을 때 마찬가지로 순방향에서는 0.6V 이상, 역방향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 하는 얘기겠죠. 얘도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 특수하게 접합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렇게. 요게 1번이고, 요게 하나의 다이오드고, 이게 하나의 다이오드죠. 그래서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방향으로 했을 때 나와야 되고, 역방향으로 했을 때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도. 정방향에서는 0.6V가 나오는 거고요. 역방향으로 했을 때, 자, 1번과 3번 역방향에 있을 때는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되겠죠. 여기 지금 패널 보드거든요. 자, 정방향으로 했을 때 나오고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안 나온다 하는 것이 다이오드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쇼트키 다이오드죠. 정방향에서는 당연히 0.3V 게르마늄 재질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쇼트키 다이오드가 요거 말고 SMPS 2차단에 쓰는 그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는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는 뭐 0.15V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는 전압값이 틀릴 수가 없다. 단 이런 다이오드나 TR이나 FET에서는 0V가 측정되면 무조건 쇼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스위칭 소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FET, TR,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스위칭 회로 쪽에 대해 스위칭 회로에 들어가는 소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메인보드 스위칭 회로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LED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해서 주는 점등하기 위한 스위칭 회로와 패널 VC 전압을 오픈하기 위한 패널 스위칭 회로와 특히 이제 TV SMPS는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메인 스위칭 회로, 스위칭 신호가, 이네블 신호가 메인보드에서 넘어간다. 그래서 메인 전압, 메인 스위칭 회로를 기동시켜서 메인 전압이 기동이 된다. 그래서 12V, 24V가 나와서 다시 메인보드에 공급해주는 그런 그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회로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드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